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대선 사전 투표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서 오늘 속보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 유튜버처럼 이걸 계속 실시간 방송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요 정보들을 좀 알려드리고 또 저와 함께하는 우리 좋은 분들, 동지들은 어떤 활동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에 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좀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저는 하여튼 일찍 나왔습니다. 캠프에 나왔는데 우리 캠프에는 이미 어제부터 철야 대기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 직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 고맙기도 하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6시가 되기도 전에 많은 전화들이 걸려왔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전화에 대해서 우리 캠프의 여러 직원들이 성실하게 대답을 해드리는 것을 보고 저부터 좀 감명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이제 답변 내용이 좀 불충분하다 이런 이제 항의도 있었고 또 좀 거친 제언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차분한 상황에서 질의 또 그에 대한 대응, 답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얘기들을 좀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언론으로부터 많은 이제 가끔 좀 부당한 이런 지적 또는 보도를 받게 되는데 어제는 한국일보에서 오늘 아침 보도가 됐네요. 보도가 됐는데 사전투표의 조작 가능성과 관련해서 제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황교안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허위 사실을 보도한 바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조작 의심이 되는 이런 사전투표의 여러 사례들에 대해서 팩트를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함부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라고 하는 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소 등의 방법을 통해서 사법적 대응을 반드시 할 것입니다. 한국일보가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또 다른 이제 명예훼손을 해서 제가 그 당시는 소송을 냈습니다. 거액의 소송을 청구했는데 제가 승소했습니다. 항소심까지 승소했고 나는 다 이겼기 때문에 상고 대상이 되지 않아서 상고하지 않았는데 한국일보에서 상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요구한 모든 것을 다 받아주기를 이렇게 요청을 했고 또 저도 그렇게 끝까지 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싶어서 그렇게 우선 양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결 받았던 것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일보가 또다시 이런 잘못된 보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분노하고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고소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전투표일이 시작돼서 우리 AI 촬영 특공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멀리서 투표소로 들어가는 분 뒷모습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얘기하는데 법이 어긋나는 것 없습니다. 법을 지키면서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이제 촬영하는 분들을 제지하는 행태가 일어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겁을 주기도 하는데 정당한 시민의 선거 감시 활동을 막으면 그 자체가 불법이 됩니다. 공무원이 하면 공무집행 방해고
또 사인이 하더라도 권리행사 방해 등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고 또 우리 특공대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하는 것을 국민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국민 감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투표소로 들어가는 모습을 계수하는 거죠. 지난번에 표 부풀리기 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134세 할머니가 영등포 을에만 2분이 계시다는 그런 선거인명부 자료를 보고 정말 경악했습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령 할머니는 일본에 계십니다. 117세이십니다. 어떻게 134세, 133세 이런 고령 할머니가 투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버젓이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습니다. 결국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가짜 투표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 분이 아니에요. 118세 이상이 14분, 그것도 영등포 을에서만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까지 말하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막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불법을 막기 위한 활동입니다. 멀리서 찍습니다. 뒷모습을 찍습니다. 뭐가 불법이라는 말입니까? 개인의 신상정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정선거를 막아내고 표 부풀리기 저지하기 위한 국민들의 고충을 표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전투표 참관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또 현장에서의 문제 제기들을 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특공대나 참관인으로 선정되지 않으신 이런 분들도 자발적으로 감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국민감시단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좀 늦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자발적 감시 활동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 투표관리관의 도장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은 개인의 도장, 사인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인, 개인의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 날인란에 사인 개인 도장이라는 말이죠.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괄 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에 관해서는 같은 법 공직선거법 제158조에 같은 취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1년 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 이제 도장,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당일 투표든 또는 사전 투표든 다 투표관리관의 도장,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4.15 총선에서도 개인의 도장이 아닌 투표관리관 개인의 도장이 아닌 선관위가 일괄 제작한 그런 도장을 사용하고는 회수해 갔습니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언제든지 그 도장을 가지고 있는 선관위가 가짜표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계속 지적을 하고 불법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투표 참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도 여전히
투표관리관 개인의 도장이 아닌 선관위가 만든 도장을 사용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젓이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답니다. 불법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법 규정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어디에도 선관위가 만든 일괄 제작 도장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잘못된 부분 지적받았는데도 하게 되면 이건 고의범입니다. 고의범은 과실범에 대해서 중한 처벌이 됩니다. 이것을 알고도 하는 건지 몰라서 지적을 받고도 계속 저러는지 저는 참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몰라서 그랬다고 하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경고했고 알면서도 이런 일을 반복한다면 이건 중죄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우리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선관위와 또 투표관리관 등이 우리 국민들을, 시민들을 겁박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정말 뭐한 사람이 화낸다는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이제 촬영 특공대, AI 촬영 특공대에 촬영을 제지하는 그런 이야기도, 그런 일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 AI 촬영 특공대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적법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법적인 근거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보면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 처리 기기를 설치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항에 법 제25조죠. 제1항 2호에 보면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4.15 총선에서의 부정선거를 토대로 해서 이번에도 또 이런 선거 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 규정 제25조 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2호에 근거해서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법적 근거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정보 처리 기기의 항목에는 핸드폰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지금 우리가 적법한 범위의 선거 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현장에서의 그 브리핑에 보면 예를 들면 여러 지역에서 우리 투표상관인들이 활동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잘못된 나라의 흐름을 막아낼 수 있는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법을 준수하면서 합법적이고 정의로운 선거 감시 활동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민주당이 하겠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겠죠? 그러나 불법 선거운동, 부적절한 선거운동 일어나면 이거 막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거꾸로 올감이 씌우려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또 우리 대원들을 지키기 위해서 법률 지원단을 만들었습니다. 변호사 분들하고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02-2634-2024
2634-2024로 전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법률적인 대응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 또 부방대 차원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지원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활동하시면서 부정선거 사례를 발견하게 되면 저희 캠프에 부정선거 신고센터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2634-2022부터 2023, 2025, 2026까지 있습니다. 신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대처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정권 교체를 위한 정당한 공명한 이런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들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부방대가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힘주시고 선거 성의를 지켜내기 위한 우리의 활동에 뜻을 모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또 자료들을 정리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자세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좀 많이 그러고 이 안에 이렇게 다 소리가 들리잖아. 음악만 나오긴 안 되나? 이게 카메라로 돼가지고 이거 켜내도 들어가지고 이런 거 영상 보여줘. 설명을 좀. 지금 가운데 실시간으로 투표 시간 상황이 지금 바로 한 번? 네네. 저 포인터가 있어요? 포인터. 여기 있네, 여기. 이거. 이쪽으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사전투표 참관 상황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황교안 비전캠프에 저희 위금숙 그 소장님 모시고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저희가 지금 상황을 보고받기 위해서 구글 폼을 알려드렸습니다. 현재 올라온 내용을 보면은 저기 참관 활동에 대한 상황 공유가 있는데, 이것은 참관인으로 공식적으로 그 지정을 받은 사람이 투표소 안에서 하는 상황 보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는 형태는 특이 상황을 공유하는 것, 그 다음에 투표 인수를 세서 시간대별로 공유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서초일동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관내가 140명, 관외 79명,
또 6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고요. 계속적으로 또 7시 부분은 8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7명 이런 식으로 이제 투표 인수를 계속 올리고 있고요. 또 특이사항 부분 경우에는 현재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보내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흑석 사전 투표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표관리관 2장 날인 여부를 재확인하고 대화를 했다, 고소하겠다는 말을 했고, 그래서 어떤 그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동영상도 이렇게 찍어서 이제 올려 보내주셔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다른 파트는 그 투표소 밖에서도 사전 투표소 밖에서도 감시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의 투표소에서 올려주시는데요. 울산시에서 올리시고 여기서 관련된 그 동영상도 올려주시고 또 도봉 1동에서도 이제 시간대별로 6시, 7시 이렇게 올려주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구글 폼을 안내해 드렸기 때문에 이걸 받으신 분은 그렇게 하시고 있고요. 이것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공지사항을 보시면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폼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클릭하셔서 그 현재의 상황을 투표 인수를 이제 시간대별로 세서 입력만 하시면 되니까요. 이런 부분이 그 현재의 우리의 그 투표 인수를 정확하게 이제 카운트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혹시라도 증표가 되는 거 이런 것들 막을 수 있습니다. 저희 특이사항 중에서 보면은 사전 투표하기 전에 봉인 봉함이 된 그런 행랑이 있다. 그러니까 봉인은 나중에 투표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봉인을 해야 되는 건데 그 투표가 시작하기 전에도 봉인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올라와서 이것은 지금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특이사항 이런 부분들을 각각 올려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백 이동에 대한 부분 한번 볼까요? 저기 동백 이동에서 오는 내용을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사전 투표관이 선관위에서 제작된 도장을 사용하고 있다. 법에서는 개인의 도장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선관위에서 제작한 도장이다라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법에 위배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투표 기록지에다도 기록하고 또 강력하게 항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에 고발하도록 저희가 그 체크리스트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내용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또 이제 질문이 오면 저희가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은 저희의 상황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교안 비전캠프의 기획처장님이신 이금숙 소장님을 모시고 설명을 들어보셨습니다. 저희가 다음에는 또 대표님께서 상황 현황을 또 설명할 때 다시 또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런 현황들을 보여드리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나가지 마시고 계속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 표지에 앉혀 있어요.
예, 뺐습니다. 요즘 그럼 뭘 사전 투표 어떤 상황을 보니 감시상 공유. 사전 투표인 지금 이게 방송이 말하면 안 나가는 거 음악 소리가 커가지고 상관없어요. 여기서 바로 못 나가는 거 있는데 그걸 오늘 사야 될 상황이 있어가지고 준비를 못했어요. 이 안에 여기 가는 게 완전데 저기 수입을 하고 나도 뭐 제가 카메라만 빼면 되는데 한 10분 정도 먹을 거야지. 먹는
아니 이거는 저기 그냥 굴러진 거 여기서 굴러진 거네. 굴러진 거고. 네, 제가 지금 동영상 찍었습니다. 이거 한번 뒤집어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네, 네, 네. 그럼. 뭐 그날 여러 언론에서 나왔던 무슨 뭐 빳빳한표, 저도 빳빳한표가 90% 이상이 빳빳한표더라고요. 관외 사전 투표를 제가 참관했거든요. 그리고 뭐 배춘입 투표지도 저도 직접 봤습니다. 그 투표지 뒤에 뭐가 붙어 있는 거, 뭐 그다음에 인쇄, 그 색깔 분량, 글씨는 다 검정색으로 써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 획기, 뭐 홍길동에서 동그라미 받침이 빨간색으로 돼 있는 이런 이상한 투표용지들이 많이 봤어요. 아니면은 길자에서 기역자가 빨간색, 녹색 이렇게 두 줄로 그어진 것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노란색도 있고. 되게 이상하죠. 근데 검정색 잉크로 베어져야 될 것이 빨간색으로 됐다고 해서 그게 부정이냐? 이렇게 확신하기는 좀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걸 계속 보다가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홍길동에서 홍자의 이음 받침이 빨간색으로 잘못되어 있는 투표용지가 약 한 20장 정도 봤는데요. 그 20장의 잘못된 투표용지가 연속적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연속적으로. 이걸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확신할 거예요. 그럼 이게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 우연히.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관외 사전투표는 투표용지를 투표자가 일일이 하나씩 받아서 투표를 한 다음에 우편 봉투에 넣어서 우표로 붙입니다. 각각 붙이죠. 붙이면 이것이 이제 개표소로 와서 도착을 해서 거기 공무원들이 개표를 할 때 봉투를 하나씩 다 까겠죠. 하나씩 다 까서 개표를 다 하고 일일이 하고 그리고 그것을 1번은 1번대로, 2번은 2번대로, 3번은 3번대로 이렇게 묶어놨더라고요. 거기 재검표에 가보니까 묶어서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런데 이 특정 부위의 특정 색깔로 동그라미 받침이 빨간색으로 된 용지가 왜 그것들이 모여 있느냐는 거예요. 20장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뭐 선관이든 누가 됐든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가능한 일인지. 절대 불가능하고요. 이거 한 가지뿐이 아닙니다. 그것뿐 아니라 뭐 홍길동에서 길자의 기역 부분이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역시 연속돼 있었어요. 군자에서 디귿자가 빨간 노랑으로 돼 있는 거 역시 그것들도 연속적으로 있더라고요. 도저히 이것은 우연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수학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0인 사건이죠. 0. 0인 사건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사건이 이번 사이로 연수을에서 제가 직접 눈으로 똑똑히 보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는 거의 이해를 하는데 네. 무슨 영상은 저는 무슨 영상을 알기로 네?
네, 황교안 비전 캠프에서 그 황교안 대표님께서 선거 특보로 10분 후에 다시 한번 그 브리핑으로 이렇게 말씀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 영상을 보시고 기다렸다가 네, 황교안 대표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고 있어요. 여기 증거 보전 실시하신 담당관이 투표소를 거친 그런 투표 용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말 시간단말로 새로 다 투표한 거예요. 거의 없어요. 접힌 게 없어요. 아니 이거는 접힌 게 아니고 구부러진 거지 접힌 게 아닌 건데 구부러진 거고. 네, 제가 지금 동영상 찍었습니다. 이거 한번 뒤집어 주실 수 있나요? 네. 국면 이동이에요. 네. 이것도 국면 이동이에요. 네네네. 그럼. 회장님께서 송도 이동의 투표관리관은 잘 기억을 못하게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딱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에 대해서 잘 기억이 안 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투표관리관은 회장님 투표지고 기억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죠. 예. 네. 예. 네. 그 투표관리관님하고 통화를 해보신 거네요. 해보니까 그분은 자기는 일단 투표지는 본 기억 없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 관련돼서 민원 발생도 없었다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그 부적정보가 없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보통 그런 일이 생기면은 투표관리가 불러가지고 내용 확인하고 단위 투표지 끄집어내가지고 숫자 맞춰서 문제 없으면은 그렇게 문제 없다고 처리를 하는 건데. 네. 네, 네. 네, 네. 네. 그냥 말씀 좀 너무 예. 그렇죠. 대표소에도 그런 이야기가 없었고, 대표록에도 없고, 투표록에도 없고. 네. 지금 바로 보시면 되니까. 그러면
이분이 그냥 그렇지. 문제가 관리부실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를 여기다가 갖다 붙인 거네. 네. 인쇄 상권에는 네. 인쇄하는 건 네. 없을 거예요. 그래, 인쇄가 어디나 이거 안 가고 괜찮아. 이거 안 가고 괜찮으니까 그래요. 아니, 안 달아도 괜찮아. 안 달아도 괜찮다고. 고기만 하면 돼. 아니, 알았어요. 얘를 켜도 내가 안 켜도 이게 전체 꺼는 건 안 돼. 이게 아니, 제가 찍고 있어요. 투표소를 거친 그런 투표 용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말 시간당번에 새로 다 투표기 거예요. 거의 없어요. 접힌 게 없잖아요. 아니 이거는 접힌 게 아니고 구부러진 거지. 접힌 게 아닌 건데 구부러진 거고. 네, 제가 지금 동영상 찍었습니다. 이거 한번 뒤집어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네네네. 그럼. 뭐 그날 여러 언론에서 나왔던 무슨 뭐 빳빳한 저도 빳빳한 표가 90% 이상이 빳빳한 표더라고요. 관외 사전 투표를 제가 참관했거든요. 그리고 뭐 배춘입 투표지도 저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투표지 뒤에 뭐가 붙어 있는 거, 뭐 그 다음에 인쇄, 그 색깔 분량, 글씨는 다 검정색으로 써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 획이 뭐 홍길동에서 동그라미 받침이 빨간색으로 돼 있는 이런 이상한 투표용지들이 많이 봤어요. 아니면은 길자에서 기역자가 빨간색, 녹색 이렇게 두 줄로 그어진 것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도 있고. 되게 이상하죠. 근데 검정색 잉크로 베어져야 될 것이 빨간색으로 됐다고 해서 그게 부정이냐? 이렇게 확신하기는 좀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걸 계속 보다가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홍길동에서 홍자의 이음 받침이 빨간색으로 잘못되어 있는 투표용지가 약 한 20장 정도 봤는데요. 그 20장의 잘못된 투표용지가 연속적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연속적으로. 이걸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확신한 거예요. 그럼 이게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 우연히.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관외 사전투표는 투표용지를 투표자가 일일이 하나씩 받아서 투표를 한 다음에 우편 봉투에 넣어서 우표로 붙입니다. 각각 붙이죠. 붙이면 이것이
이제 개표소로 와서 도착을 해서 거기 공무원들이 개표를 할 때 봉투를 하나씩 다 까겠죠. 하나씩 다 까서 개표를 다 하고 일일이 하고, 그리고 그것을 1번은 1번대로, 2번은 2번대로, 3번은 3번대로 이렇게 묶어놨더라고요. 거기 재검표에 가보니까 묶어서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런데 이 특정 부위의 특정 색깔로 동그라미 받침이 빨간색으로 된 용지가 왜 그것들이 모여 있느냐는 거죠. 20장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뭐 선관이든 누가 됐든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가능한 일인지. 절대 불가능하고요. 그거 한 가지뿐이 아닙니다. 그것뿐 아니라 뭐 홍길동에서 길자의 기역 부분이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역시 연속돼 있었어요. 동자에서 디귿자가 빨강 노랑으로 돼 있는 거 역시 그것들도 연속적으로 있더라고요. 도저히 이것은 우연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수학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0인 사건이죠. 0인 사건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사건이 이번 사이로 연수을에서 제가 직접 눈으로 똑똑히 본 것입니다. 여기요? 아닙니다. 저기로 옮겨야 돼요. 왜 그렇게 해놨어? 옆에 쓸까? 그러면 잠깐 있어. 내가 좀 초대할게. 자네 이름이 김주안. 이주안. 근데 이러면 얘기 안 하는 게 낫겠지? 편하죠. 그래. 그러면 학생인가 지금? 예, 맞습니다. 5시간 반. 예, 안녕하십니까.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 5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우리 부방대원들이 처음 시도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부정선거가 그만큼 다양해졌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들을 구석구석 막아내기 위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일도 많아졌습니다. 지금 이제 사전 선거와 관련된 참관 활동, 감시 활동도 있지만 또 지금 전국에 182개 임시 사무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도 감시하고 있고, 또 우리 국민감시단, 국민 누구나가 투표인 숫자를 함께 세는 사진 촬영을 하면 다 숫자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뭐 개인 신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이나 투표를 했는가 하는 것을 국민 많은 분들이 이제 모여서 여기저기를 편하게 찍다 보면 이것을 연결하면, 지금 뭐 AI 기술이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한 장소에서 계속 찍은 것이나 마찬가지의 기술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셨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전에는 없었던 일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에는 사실은 이제 임시 사전 투표 후 보관 장소에 대한 감시 활동이 다소 좀 부족했다고 그럴까요? 시작 단계였다고 하면 이번에는 그 보관 장소에 대한 감시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여러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선관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히스테리컬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국가기관을 감시하는 것이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일 일입니까? 물론 불법을 하면 안 되죠. 지금 우리 부방대원들 보관 장소를 감시하면서 불법하는 일이 없습니다. 뭐 뒤집어 씌우긴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법을 지키면서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우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뭐 이런 의심살리를 안 가졌으면 참 좋았겠는데 의심살리를 만들어 놓고서 그걸 감시하니까 짜증 부리고 괴롭힌다. 이거는 정부의 할 일이 아니죠. 국가기관의 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투명하게 뭐 예를 들면 보관되어 있는 그 장소를 뭐 우리 국민들이 공개하는 거죠. 거기 보관되어 있는데 공개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공개하지 않고 숨겨놓고 어디에다 놨는지도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여러 이제 팩트 전시회에서 전시되어 있던 것처럼 봉인이 찢기거나 뭐 이런 것들이 뭐 나온다면 뭐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공정한 선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감시하기 전에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우리 부방대 부정선거 방지대입니다. 영어로도 한번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는데 Election Justice Army 군대처럼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부정선거의 이슈가 큰데도 국민들께서 아직 충분히 아시지 못하고 있고 또 일부러 보지 않는 정치인,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행동하지 않는 비겁한 정치인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방대가 나섰습니다. 우리 아미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아미가 나섰습니다. 현장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제보들이 오고 있습니다. 주로 많은 제보는 투표관리관이 법에는 개인의 도장, 사인을 찍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선관위가 제작해준 도장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선관위는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을까요? 다른 목적,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라면 법대로 해야죠. 그 법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법을 개정을 해야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을 해야죠. 선관위는 매번 선거 때마다 지난선거에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 선거법 개정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투표관리관 도장에 관해서 선관위가 일괄 제작하도록 그렇게 법안을 만들겠다라고 시도해 본 적은 도대체 있습니까?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릅니다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왜 제도 고치지 않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어기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등포을 투표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서 선관위원장, 선관위 간부들 그리고 투표관리관 전원에 대해서 지금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발된 사례들을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났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대부분 이런 일이 벌어졌죠. 고발도 하고 대응도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투표관리관 또는 선거사무원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에 모두 다 이번 대선은 좀 공정하게 치러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 주셔야 된다. 과거에 지난 4.15 총선 등을 보니까 불법에 관여되신 게 너무 많다. 모르고 하셨으리라고 생각한다. 제가 알려드리니까 이거 불법임을 알려드리니까 이제는 하지 마시라. 만약 하게 되면 처벌됩니다. 개인이 처벌됩니다. 비록 조직이나 상사의 지시를 받아서 했다 하더라도 그건 면책되는 거 아닙니다. 지시받아서 했더라도 불법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명백한 불법을 이렇게 버젓이한다? 굉장히 참 용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게 뭐 도둑질은 아니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도둑질보다 더 심한 표 도둑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이니까 즉시 고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아니 투표관리관이 도장만 하나 더 찍으면 되는데 왜 그걸 갖고 자꾸 시비합니까? 그리고 왜 우리한테 시비한다고 거꾸로 거짓말합니까? 법을 집행하고 법대로 해달라는 게 시비입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투표관리관 도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장도 안 가지고 갔습니까? 빨리 준비하세요. 얼마나 불성실하게 투표관리관에도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장 개인 도장을 찍으십시오. 법에 있지 않습니까? 개인 도장을 찍어서 투표 공정한 관리를 해주시고 또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시지 않도록 불편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 곳에서 이런 것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경찰에 신고한 곳도 있다고 하네요. 그 개인 도장이 아닌 서초 일동 도장 이걸 사용한다고 주장을 사용하고 있는 이런 사례를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한 사례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그 서초 일동 얘기네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면서 선관위 직원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선관위가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채워내야죠. 선거 때 사람 많이 부족하고 어렵지만은 그걸 어떻게든 국가기관은 그것을 해내야 국가기관다운 것입니다. 선거 관리에 벌써부터 많은 그 허점들이 보이고 또 정말 고의적인 불법들도 보여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동백 이동에 사전투표 시작 전에 행랑이 봉인 봉쇄되어 있더라. 그것을 보고 신고한 분들이 있습니다. 동영상도 찍어서 함께 보내오셨는데 과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적법한 것인지 괴 공연히 의심살 행동을 한 이유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몇 군데에서 신고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접수해서 조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위 일동 사전투표소에서는 전산망 오류로 주민등록증이 2번씩 제출된 이런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선거관리 공정하고도 정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들이 자꾸 발견되니까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동작 이동에서 또 이제 그 보고가 있었는데 도장이 묻어서 사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투표 용지를 돌돌 말아서 투표함에 넣으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법에는 투표 용지를 받은 뒤에 기표하고 나서 접어서 투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접어서 투표하는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헌법에서 투표의 4대 원칙 중에 하나가 비밀 투표입니다. 비밀 투표를 지키기 위해서 선거법에도 투표할 때는 접어서 투표함에 넣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제가 사실은 이것이 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전자개표를 하면서 잘못 개표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얼마나 우려가 되는 것입니까? 2번을 찍었는데 그게 1번으로 개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실제로 있지 않았습니까? 논산 부여에서도 있었고요. 지난 4.15 총선 때. 전자 개표는
마음 먹으면, 그러면 표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된 대로, 입력된 프로그램대로 그냥 이렇게 개표된 것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 주변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학 기술을 공부한 분들이 있다고 하면 물어보십시오. 대학원 정도의 공부만 해도 뭐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겁니다. 전자 개표기 정말 잘못 쓰여지면 민주주의의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키르기즈스탄에서 우리 한국에서 제공한 그런 전자 개표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당이 90% 넘는 이런 득표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들 사이에 금방 부정선거 시위가 일어나가지고 폭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궁이 불타기도 했습니다. 선관위원장 선거무효 소송을 하고 다시 선거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때 사용된 키르기즈스탄의 선거관리 장비가 바로 우리가 준 그런 선거 장비였습니다. 우리가 그 장비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자개표보다는 수개표를 하는 게 맞겠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의 표가 온전히 지켜지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전자개표 대신에 수개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같이 연구하면서 낸 대안은 접었다가 편 뒤에 기표하고 다시 접어서 투표함에 넣자 이겁니다. 한 번 접어가지고는 이게 이제 전자 개표기로만 개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로 2번, 가로 2번 접었다가 펴서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이 원하시는 후보를 찍고 그리고 아까 이제 접었던 거 다시 이제 접었다가 편 거 다시 접으면 쉽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투표함에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접어서 투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접지 않고 투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도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 번 접으면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접지 말고 투표해라.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는 접어서 투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자유대한민국 비밀 투표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중국에서는 유권자가 이제 투표를 할 때 누구를 찍는다는 걸 딱 찍은 다음에 사실상 공개를 한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찍었다. 누구를 찍었겠습니까? 공산당, 자기 당을 찍었겠죠. 그걸 이제 다른 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당심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건 오히려 중국에는 이게 일반화되어 있답니다.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법에도 접어서 투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무고한 공격을 하느라고 접지 말고 투표하라면 그 말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르십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현명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투표하는 것이 잘못된 정권을 교체하는 길일까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 4.15 때 사전 투표를 하자라고 했어요. 제가 종로에 출마했을 때 우리 종로에 계신 분들에게도 우리가 당일 투표에서는 이기거나 잘 싸우고 있는데 사전 투표에서 결국 터무니없이 많이 지고 있으니 한번 이번에는 우리가
사전투표도 이겨봅시다. 그래가지고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졌는데 그것이 결국 우리가 지난 4.15 총선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듯이 부정선거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투표를 많이 해야지 그래야 우리의 이길 거 아니냐. 만약 아파서 코로나 때문에 투표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예 코로나 때문에 염려가 되면 그 본투표를 그럼 차라리 법을 바꿔가지고 사전투표로 하든지. 예. 지금 앞으로 아파서 투표 못하면 어떡하냐. 이런 조건을 붙여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아프시지 않도록 해야 되죠. 아파서 나가 투표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미리 사전투표를 하라 해놓고서는 거기다 함정을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거기 가서 사전투표함에 우리 소중한 국민들의 투표 한 건을, 표 한 표를 거기다가 넣겠습니까? 잘못되고 부족한 것들은 고치십시오. 선거법 개정하십시오. 그래서 좀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서 할 일입니다. 오늘 이제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좀 우리 제대로 된 이런 투표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젊은이들이 나와서 우리 사전투표 참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한 분을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우리 이주환 형제인데 아주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오늘 몇 시에 나왔습니까? 저 오늘 집에서 출발한 게 몇 시입니까? 한 4시쯤에 출발해가지고 새벽 4시에 출발했습니다. 그래 봐서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2시 반에 나와서 예상 질문들, 왜냐면 이제 부방대 활동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상되는 질문들 먼저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답변을 하고 어떻게 저희가 지시를 내려야 될지 좀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를 해서 네, 맞습니다. 유권자는 정당하게 투표하게 하고 예. 그걸 부정선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준비는 다 끝났습니까? 네,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는데 아직도 좀 보완할 부분들은 있죠. 그럼요. 계속 네. 보완을 해 나가야 그 되고요. 팀이 이제 만들어져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가요? 저 그렇게 많이 관심 있진 않았는데 저번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듣고 나서부터 확실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깨어 있다는 점은 아주 참 고맙고 또 자랑스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주환 학생이 이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 또 젊은이들, 청년들에게 혹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공부하고 싶은 말씀은 정말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많은 분들이 어떠한 이러이러해서 부정선거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 21세기에 어떻게 일어나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증거 앞에 확실히 겸손해야 된다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정황상 그럴 수 없다고 해도 이러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있음을 네.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21세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키르기즈스탄은 2019년도에 일어났어요. 그럼 이게 몇 세기입니까? 2019년. 21세기. 그 21세기죠. 그렇네요. 네.
그리고 또 이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드루킹 사건, 네, 맞습니다. 또 김경수 연루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 정부 출범 전이니까 뭐 5년 전이네요. 그것도 출범 21세기인가요? 직후. 아, 그것도 21세기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오, 그러네요. 울산시장 네. 문재인 대통령 친구가 출마했습니다. 네. 상대방 후보가 김기현 시장이었는데 뭐 청와대가 총동원돼서 김기현 시장 뭐 부정했다고 수사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 맞습니다. 그래서 기소됐는데 웬일인지 지금 뭐 처리가 안 되고 그냥 미루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우리 시민들은 왜 부정선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리하지 않느냐, 또 왜 대통령 측근들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언제 일어난 겁니까? 21세기 아닌가요? 불과 몇 년 전이죠. 네. 그러니까 21세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한국형 선거관리 시스템이 수출된 나라들 상당수에서 이런 부정선거 이슈가 벌어졌죠. 우리는 정말 우리 주한 씨 말 같이 팩트 앞에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제 사전선거운동, 사전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또 우리 기성세대들도 같이 대한민국 정말 부정선거 없는 나라, 올바른 나라, 법치가 지켜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도 잠시 나갔다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